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카페라떼 회원분들한테 11월 11일 마감 기준으로 엑셀들을 이제 여러 가지 올려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발췌해서 영상을 이제 주말에 올려드리려고 했으나 제가 이제 좀 바빠가지고 월요일날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카페라떼 회원분들한테 제가 엑셀 드리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렸던 내용 중에서 저는 이제 인플레 완화에 좀 베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완화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늘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당장의 어떤 인플레 이슈가 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텀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제가 시장에서 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리고 엑셀을 볼 때 어떤 것도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바닥에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생각해 보시면 미국 정부가 정책을 막 나오면서 결국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 이슈 때문에 이 11월 11일 날 나왔던 뉴스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바이든이 지금 현재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망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뭐 당장 해결이 안 되겠지라고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다. 그것도 미국 정부가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IT 쪽에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IT 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 거니까 지금 주가는 공급망 우려 때문에 또는 인플레 때문에 북미나 이런 선진국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돼서 결국 IT 실적은 더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반영되어 있어서 최소한 그 부분까지는 주가가 좀 반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11월 15일 날 뉴스 한번 보세요.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1%로 최저점입니다. 아니 그럼 본인이 바이든이 결국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플레 완화 쪽으로 배팅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 비제조업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도 치고 갈 수 있겠느냐는 저는 사실 의문인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거 제조업이 다 지금 공급망 이슈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고 들고 사업하지 않는 엔터 뭐 미디어 이런 쪽으로 다 자금이 쏠렸다면 이거 제조업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거죠. 인플레가 회복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은 이 IT나 이런 제조업 회복에 따른 뭐 자동차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와중에 제가 좀 더 자신감을 가졌던 거는 그 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엑셀인데 이게 제가 주도 업종을 이제 찾아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 자료잖아요. 이게 이익 모멘텀이랑 밸류에이션이랑 센티멘트랑 성장성이랑 트렌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제 가중 평균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볼 때 지난주에도 이상하게 반도체 장비, 핸드셋 그리고 비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2차 전지 메타버스 있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11월 12일 날 오전에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하나 뭐 돌릴 게 있어 돌린 건데 메타버스랑 2차 전지도 여전했었고 그렇지만 여기 이 상위권에 보면은 IT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나는 IT를 한번 플레이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올려드렸던 커뮤니티 게시글 보시게 되면은 그 하이투자증권 그 반도체 연구원님이 이제 올렸던 자료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저도 이제 보는 게 이제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는 지표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어떤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가 전 세계 어떤 제조업 경기를 대변하는 지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유동성이 이제 바텀업을 하게 되면은 뭐 IT에 대한 수요, 중국 IT에 대한 수요도 좀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일단 IT를 먼저 플레이하자. 이 인플레 완화에 대해서 배팅을 하자.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이제 조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화학기나 철강 같은 경우는 뭐 내년 한 2분기, 3분기 때쯤 보면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크레딧 임펄스가 상승 턴하면은 이 중국의 어떤 유동성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화학 기업들이 또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봤을 때 이 IT 기업들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IT를 보자. 여기 비메모리에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여기 다 찾아보시면은 특히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추정이익이랑 컨센서스가 뭐냐? 이건 영업이익의 어떤 1개월 변화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숫자가 예를 들어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몇 명이 이익 수정을 상향시켰느냐?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익 모멘텀을 이렇게 이제 종목 수에 대한 어떤 이익 조정 비율 뭐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도 업종이 지금 현재 좀 비제조업에서 제조업 쪽으로 좀 변화하는 어떤 초입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방향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비제조업을 좀 팔고 제조업 쪽으로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더라도 뭐 한 몇 달 정도 좀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엑셀로 이제 보실 것들은 이 요거는 이제 2022년도 이제 컨센서스가 신고가 난 경우, 최근에 이제 GS 건설 애널리스트 중에서 KB증권에서 11월 8일 날 가장 이제 2022년도 영업이익을 가장 세게 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애널리스트에 대해 보고서를 다 찾아가지고 논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고 만든 엑셀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드리는 게 포트폴리오 관련인데, 이게 어려워요. 저희 이제 첫 번째 하우스에서 첫 번째 직장에서도 대표님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쉽게 이제 이걸 습득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전체 종목을 딱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일부러 코드들은 다 만든 거고요. 회사명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연간 실적, 연간 PBR, ROE, 뭐 PSR, 뭐 이런 거 해서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분기별로도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분기 실적은 업데이트가 되면 쭉쭉쭉쭉 업데이트해서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유니버스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실 때 이 유니버스는 제가 만들어서 드린 거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종목 중에서 투자할 만한 대상, 나는 딱 다른 거 뭐 고르지 않고 이 안에서만 투자를 할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니버스라고 하는 건 내가 좀 아는 기업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잘 알고 최소한 사업 보고서 한 몇 개는 읽어봤고 애널리스트 보고서 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것만 지금 잘 정리를 하더라도 전체 시가총액의 75%를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주요 생산 제품이 뭐고, 등락률이 어땠고, 그다음에 뭐 PER, PBR 뭐 이런 것들 쭉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 어떻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이거 다 사실은 산식이 걸려 있어요. 이 산식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식 하나씩 보시면 다 브이룩업에다가 는 해가지고 다 표시한 것 뿐이에요. 저 옛날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냐 보면, 아침에 이제 또는 주말에 회사를 오시면 이번 주는 IT만 봐야지라고 하시면서 IT 보고서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애널리스트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썼던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내용이 논리적이면 그 논리적인 애널리스트의 매출액과 그리고 순이익을,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익을 이렇게 하나씩 손으로 기재를 합니다. 지금 이거 다 브이룩업으로 땡겨온 거거든요, 최근 컨센서스를. 근데 그냥 사실은 이거 다 손으로 관리해야 돼요. 손으로 이 회사들의 실적들을 다 손으로 쳐보면서 기존에 입력된 거와 내가 실제로 쳐보면서 숫자가 바뀌는 걸 눈으로 보는 거죠. 아, 더 좋아지고 있구나, 더 나빠지고 있구나. 이게 뭐라고요?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이랑 동일한 거예요. 이게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는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고 있다면은 당기순이익이 더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는 것, 내가 처음에 입력한 숫자보다 더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 점점 시장의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니까. 예전 첫 번째 직장 대표님은 이걸 2002년도, 2003년도에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라고 어떤 개념 자체가 많이 없던 시절이라서 날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들이 이제 잘 모르던 거니까. 근데 시장의 지금 대표적인 어떤 플레이는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상향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기본적인 투자의 골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다 관리하면서 이 숫자의 어떤 변화를 손으로 치다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치는 게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을러 가지고 그걸 안 하는데, 수정 일자를 적어요. 내가 며칠 날 이거 보고서 보고 수정해서 이렇게 수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보고서를 이제 일주일은 반도체만 보고, 일주일은 디스플레이 보고, 뭐 이렇게 일주일은 뭐 자동차 위주로 보고, 일주일 자동차 화학 보고, 골라가지고 로테이션 하면서 모든 업종을 수정해 나가면서 이걸 다 관리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니버스 내에서 종목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죠. 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가급적 시장에서 지배하는 주도 업종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IT 조금 그리고 2차 전지랑 엔터 많이 들고 가세요. 그러면서 뭐 건설 조금, 자동차 조금 이렇게 들고 가자. 그래서 이걸 다 동일한 어떤 비중으로 드린 게 아니고 이 압축만 보더라도 제가 한 30 종목 주는데 이 중에서 다 동일한 비중 찍어 넣으면은 2차 전지가 제일 비중이 높아요. 이걸 제가 한 3개월인가 2달 정도까지는 계속 똑같은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바꿀 만한 어떤 니즈가 안 보이더라고. 2차 전지랑 그 2차 전지 위주로만 가다가 최근에 이제 엔터주 좀 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엔터 4개 제가 다 박아놨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것도 바꿔가지고 다음 주에 올려드릴 텐데 이걸 보시면서 이제 비중하면 되고 이거 다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DBI텍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여기다가 금액을 넣으면 되죠. 나는 한 1억을 하고 있어. 그럼 1억을 손으로 원본 자수가 1억이고 순자산이 1억이다. 지금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이제 나는 한 5%를 유지할 거야. 근데 지금 현재 5%를 유지할 거야. 그러면은 1억을 살려면은 842주를 사라. 여기 842주 하면은 실제 보유 비중이 5%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수식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실제로 좀 비중을 낮출래. 한 3% 낮출래. 그러면은 요게 337을 여기다가 수식을 넣어가지고 빼기 해가지고 빼면 되죠. 그리고 매일매일 끝나고 나면은 계좌 잔고의 전체 주식과 현금의 순 자산을 기재하면은 여기랑 현금 잔고랑 주식 평가액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별로 내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실제 종목 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편입 매입가를 이제 손으로 쳐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샀다. 그럼 59,400원이다. 59,400원 이렇게 만약에 내가 59,000원에 일찍 샀다. 5만 원에 일찍 샀다. 이러면은 5만 원에 샀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18% 수익 중이다. 이렇게 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어렵지 않고 결국 이제 개념상으로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는 전체 종목을 이렇게 데이터로 관리를 하면서 그 중에서 살만한 것을 유니버스로 뽑는데 실제로 한 대여섯 명의 그 부하 이제 매니저들한테 각 섹터별로 던져주고 너는 이 섹터만 관리를 해. 그럼 이 섹터에서 너가 추천을 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주 주간 회의 또는 월간 회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가급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우리가 뭐 세네 종목도 좋긴 하지만 그냥 그 카테고리 플레이를 통해서 주도 업종을 골라서 그 주도 업종을 그 위주로 이거 다 보면은 2차 전지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여기도 2차 전지, 이것도 2차 전지, 이것도 2차 전지, 이것도 2차 전지. 이렇게 2차 전지하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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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그 어떤 이제 특정 카테고리가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주도 업종에 관련돼서 가장 시장에서 선호하는 대여섯 종목들을 한 번에 사는 그리고 이게 주도 업종은 아닌데 주도 업종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건설주가 좀 될 것 같다 그럼 건설 2개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이제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2차 전지만 해도 지금 뭐 하나 둘 셋 여기다 보면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와 이거 많이 질렀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모펀드들도 아마 최근에 2차 전지 이렇게 막 골고루 다 들고 갈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뭐 이거 다 사냐 뭐 그냥 한 개 두 개 사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좀 이렇게 주도 업종을 한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정도만 이제 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제가 자동차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 기아차 하나만 지금 여기 들고 와요. 이건 압축이니까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하나 그 다음에 풍력 하나 그 다음에 수소 하나 나머지는 뭐 건설 관련된 거 그리고 엔터주 위드 코로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북미 미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그리고 뭐 처방전이 늘어난다 북미에서 그 다음에 대용제약도 위드 코로나 이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인플레 관련해서 스프레드 벌어진다 요거 하나는 위드 코로나. 그래서 보면 위드 코로나 몇 개 그 다음에 2차 전지 왕창 그리고 엔터 왕창. 그러면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에서 IT를 늘리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2차 전지에서 개수 좀 줄이고 엔터에서도 개수 좀 줄이고 그 다음에 IT를 왕창 늘리겠죠.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꿔 나가는 건데 이게 관리하는 툴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미국 정부가 이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나서는 게 물론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은 이걸 받아들이고 미리미리 주가에 반영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